자, 다음의 성공 비결 만나보겠습니다. 우물 속에 담긴 언어를 퍼올릴 수 있는 두레박. 성공 비결이 굉장히 시적인데요. 이건 뭐 어떻게 언어의 기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제가 그 얘기는 상당히 비유적으로 언젠가 한 말이었었는데, 뭐 기술일 수도 있고 감각일 수도 있겠죠. 제가 란 말을 쓴 것은 어떤 번역하고자 하는 사람의 내지는 번역하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언어 세계를 얘기하려고 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두레박이란 말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언어 세계에서 어떤 언어를 끌어올리는 작업? 끌어올리는 것? 퍼올리는, 길어올리는 그런 의미에서 두레박이란 말을 사용했어요. 네. 그러니까는 언어를 선별하거나 선택하는 뭐 기술일 수도 있고 감각일 수도 있고 또 우물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갖고 있는 언어 세계의 어떤 풍요로움, 신선함 그런 거를 말하려고 했던 거죠. 국문학을 전공하시기도 했지만 네.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으면 모국어에 대한 그런 식견이 정말 풍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맞아요. 번역이란 작업은 외국어를 우리 모국어로 표현하는 작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모국어로 표현한 것이 최종 관건이에요. 그게 출판돼서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관건은 자기 모국어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번역을 하려면 외국어를 보다 잘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어는 당연히 안다는 전제하에 네. 모국어에 대해서 훨씬 더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해요. 그럼 그렇게 모국어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또 외국어도 잘하기 위해서는 네.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가장 좀 첫 번째로 꼽는 그런 준비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번역을 하기 위한 준비는 뭐 첫 번째는 말할 필요도 없이 외국어가 되겠죠. 근데 외국어를 어느 정도 한 수준에서 번역을 하고자 한다면은 네. 외국어는 사실 내가 모르는 거는 그건 지식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조사하고 사전 뒤지고 열심히 자료 끌어모으고 그러면 알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다음에 그 외국어로 쓰여진 텍스트를 자기가 해석하고 그 해석한 거 가지고 그 장면을 내지는 그 사람의 심리를 상상하고 그다음 그걸 다시 우리나라 말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 내가 갖고 있는 우리나라 언어가 세계가 좁고 늘 상투적이고 그러면 좋은 표현이 안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그 점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모국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 저희가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뇌가 굉장히 양이 풍부하대요. 네. 근데 우리가 살면서 그 뇌의 양의 몇 분의 1도 사용을 하지 않는데요. 근데 언어의 세계는 그거보다는 물론 폭이 좁겠지만 저희도 가만히 보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언어를 다 사용하면서 일상생활을 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책을 읽고 뭐 새로운 미디어를 접하고 해서 새로운 언어를 자기가 더 언어의 폭을 넓혀 나가려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내가 알고 있는 언어를 항상 환기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조차 다 못 쓰고 있기 때문에 다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학생들한테 아주 짧은 문장을 주고 이걸 번역해봐라 해요. 그러면 학생들이 아주 늘 자기한테 익숙한 언어를 써요. 그래서 써오는데 근데 이거는 이 표현이 틀린 거는 아니지만 네. 이런 표현도 더 적절하거나 더 멋지지 않니? 라고 얘기하면 학생들이 무릎을 치면서 하는 얘기가 이건 자기가 알고 있는 건데 왜 생각을 못했을까? 이런 말을 너도 나도 하거든요. 네. 그 얘기는 자기가 늘 알고 있는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평소 생활 속에서 그걸 환기시키는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양하고 새로운 언어 표현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자기가 아는 언어를 계속
환기시키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언어가 뭔지를 알고 그거를 계속 환기시켜서 뭐 새바람을 불어넣는다 그래야 되나요? 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게 어쩌면 보다 더 효율적인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네. 한 작품을 번역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하고 노력하는지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었네요. 네, 김남주 씨 작품에는 김남주 씨만의 그 고유한 색이 있는데 예. 그런 고유한 색은 어떻게 개발해내시는 거예요? 그건 저는 뭔지 사실은 몰라요. 그건 다른 분들이 그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지. 네. 아, 내 색깔은 이거야 하고 내가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제 손을 통해서 나온 언어가 활자가 돼서 책이 나오는 거니까 그 제 손이라는 거는 제 어떤 감정일 수도 있고 제가 가진 언어 세계일 수도 있고 또 활자화되는 건 제가 선택한 언어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저의 그 거르는 과정에서 제가 제 손이 거르는 거니까 결국은 거기에 제 색깔이 담기는 거겠죠. 근데 그게 뭔지는 저 자신은 별 자각이 없어요. 예. 그러면 주변 분들은 어떤 색깔이 담겨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나요? 글쎄 흔히 하시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많이 다가온다는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감정적인 언어를 좋아하나 봐요. 감정을 울린다 그래야 되나? 오히려 독자들의 상상력을 더 이렇게 풍부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많은 작품들의 번역 의뢰가 들어오실 텐데 그 중에서 내가 이 작품을 해야겠다 선별하는 혹시 기준이 있을까요? 저도 거기에도 저는 뭐 이렇게 딱히 선명한 기준은 없고요. 네. 제가 작품 의뢰가 들어와서 쭉 읽어봤을 때 가장 이건 안 돼 하고 마음속에서 이렇게 소리가 울려 나올 때 그런 경우가 뭔가 하고 생각해 보면은 그 작품에서 이렇게 굉장히 그 인간의 악의적인 면을 드러내는 작품들도 간혹 있어요. 그래요? 예, 인간 속에 선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그 메시지가 너무 굉장히 강렬하게 그 외침처럼 울려 나오는 그런 작품 같은 경우는 저는 살면서 사람이 이렇게 악에 차 있어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살고 싶지 않으니까 예, 그런 작품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군요. 예. 혹시 특별하게 번역하기 좋았던 작품, 뭐 힘들었던 작품 생각나시는 거 있을까요? 매번 다 힘들어요, 사실은. 네. 근데 다만 이렇게 웃으면서 하고 있을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번역 작업을 하기 좋은 작품은 원래 텍스트의 문체가 아주 정갈한 작품? 그거는 꼽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원래 텍스트 자체가 정갈한 작품? 예, 그러니까 어떤 문체가 정갈한 작품. 그러면 예. 앞으로 김남주 씨처럼 번역가를 예. 꿈꾸는 젊은이들도 많고 또 일본 문학에 심취해 있는 청소년들도 참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께 예. 좀 인생의 선배로서 예. 한마디 조언 부탁드릴게요. 그 청소년기 내지는 청년기라 그래야 되나요? 우리가 어떤 소설이라든지 읽을 거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저도 그래 왔고. 그런데 제 두 딸을 봐도 그렇고 요즘은 책을 통하기보다는 이렇게 화면으로 많이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점이 조금 좀 아쉽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책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를 예, 소설이건 뭐 인문학 책이든 뭐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책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으니까 네. 예, 굳이 그러니까 번역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번역가가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젊은 시기에 책을 많이 접하는 거는 상당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네. 젊은이들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번역가로서의 성공은
우리말에 대한 사랑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끊임없이 환기시키고자 했던 노력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욱더 재미있는 성공 이야기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